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2차 부등식은 당연히 1차 부등식 때와 같이 좌변의 모습이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를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를 2차 함수의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린 후 0보다 큰 그러한 범위를 택하기 위한 x의 범위가 곧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0보다 작다, 그것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하더라도요 2차 함수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이것이 음수를 택하게 되는 그러한 x의 범위, 곧 이러한 범위가 되겠죠. 자, 이러한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교점도 주어져 있고요. x절편도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등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값이 0보다 크기 위한 x의 범위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택하기 위한 그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라면 양수로 2차 함수 값이 선택되겠죠.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x가 2 이렇게 되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밑에 그림이 그려지는 이러한 영역을 구하는 그러한 예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아래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까지와 2부터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거나 아니면 2보다 더 큰 x, 이것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대소 비교 주어져 있고요. 1차 함수가 더 크거나 같은 그러한 범위를 묻고 있어요. 즉, 함수값이 직선의 함수값이 더 높게 그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겠죠.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 범위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범위를 택하기 위한 x의 범위, 즉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하고 1보다 큰 범위라면 자, 그렇게 직선이 곡선보다 높게 그려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는 x의 값은 1보다 더 커야 합니다.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자, 요것이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의 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1018번 문제입니다. 두 2차 함수 그림 주어져 있고요. fx가 높게 표현되라 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fx 그림이 요거고요. gx의 그림이 이건데 fx의 그림이 높게 택해지는 그러한 범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과 이렇게 그려지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그런 x의 범위는 등호가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 2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x의 범위와 3보다 위쪽에 있는 그러한 범위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3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1020번 문제입니다. 자, 두 2차 함수 fx, gx 주어져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묻고 있습니다. fx랑 gx랑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요. 자, 이 경우는 fx가 0보다 크고 동시에 gx 또한 0보다 큰 경우를 고려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둘 다 음수일 때요. f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gx 또한 0보다 작은 경우라도 곱하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fx 양수요.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보니 양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범위와 2보다 큰 범위로 표현되겠죠. 자, 이를 수직선에 나타내게 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요. 이렇게 되겠죠.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표현된 것이
fx가 양수를 택하는 그런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fx가 작은 범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범으로 표현되겠죠.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사이범으로 표현될 겁니다. g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gx의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 부분이 gx가 양수인 부분이 되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이다 보니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것을 첫 번째 답으로 채택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부터 x 값이 마이너스 1 사이라면 자, 1번의 형태를 만족하겠죠. 자, gx 음수인 경우라면 이것의 반대 상황이다 보니 마이너스 3보다는 더 밑에 그려져야 하며, 그리고 1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공통범위는 1과 2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범위의 x의 범위는 1부터 시작해서 x가 2 사이. 자, 이렇게 하면 자, 주어진 부등식의 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이거나 1부터 2 사이라면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그렇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y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특히 a의 보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을 말하게 되고요.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 양수의 해를 구하라, 위쪽에 그려지는 그러한 x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파보단 작거나 베타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은요, 양끝값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작다란 얘기는 2차 함수가 아랫범위에 있게 되는 그러한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또한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양끝값만 잘 계산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라면 상황이 마찬가지로 양수인 해는 모든 실수, 즉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고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 없게 되고요. 자, 같게 되는 것도 허락한다면 알파 값 하나만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d가 음수, 즉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바로 가볼게요. 1021번 문제,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가 아니라 벌어지는 범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알파 빼기 베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15는 5 곱하기 3으로 인수분해되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죠. x 플러스 5라는 값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따라서 그 부등식의 기준은 자, 마이너스 5라는 값보다는 밑에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3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말은 알파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며 베타 값이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1023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전개 후 인수분해 시도해 볼게요.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3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2x다 보니 마이너스 4x로 표현되고, 숫자는 마이너스 4예요. 11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5로 표현되어서 자, 0보다 작은 이러한 x의 범위를 찾고자 합니다. 자, 인수분해 시도하면 3, 1은 3, 5, 3, 15 되어서 9에서 5를 빼면 4가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1로 가면 됩니다. 그 얘기는 3x 플러스 5라는 값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상황이며, 자, 기준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양끝값은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정수를 묻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는 마이너스 1점 뭐뭐뭐다 보니 마이너스 1도 허락하고 0, 1, 2까지 정수가 4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4개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은 2차 방정식 작성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방정식의 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만드는 방법은
알파와 베타가 근이 되게끔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 형태를 좌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범위이므로 0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반대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라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x-알파와 x-베타의 곱, 즉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됩니다. 자,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요. 방정식처럼 근이 한 개 나왔을 때요. x가 부등식 해를 풀었더니 한 개 나왔다. 그리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알파 값은 x 값은 한 개, 알파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2차 함수다 보니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접하는 상황이다 보니 요 점이 알파가 돼요. 자, 이 그림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부분은 알파 하나밖에 나오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제 한번 보고 갈게요. 993번 문제입니다. 1부터 3 사이에 근을 갖는 2차 부등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x-1과 x-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다항식을 설정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곳의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같은 이유로 벌어지는 범위라면요. x 플러스 7 그리고 x 마이너스 1을 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작성하고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일 때 작으면 하나로 크면 둘로 분해되는 그러한 부등식의 해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1025번 문제.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4와 2 사이 그리고 양끝값 포함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4를 인수로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 이러한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부등식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최고치의 개수가 지금 2라고 했기 때문에 그 최고치의 개수 2를 이렇게 기록하면 같은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지겠죠. 즉, 이 좌변을 전개했을 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a와 b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될 거고요. 마이너스 8 음수, 0 포함 음수 이렇게 되고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 식과 주어진 a와 b를 개수 비교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4가 되며 b 값은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a 마이너스 b 값은 20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1이 6이 돼요. f1이 6을 만족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fx를 구하고 3을 대입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다 보니 그 해의 값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고 x 하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며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등호 들어가 있다 보니 등호도 여기 넣어야 합니다. 자, 이때 최고치의 개수가 뭔지 모르다 보니 a를 설정하고요. a 값은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f에 1을 대입하기 6이래요. 이 녀석을 fx라고 설정해야겠죠. 자, fx를 a에 x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설정합시다. 그리고 f1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3a 나오는군요. 그 3a 결과가 6 나온대요. 따라서 a 값은 2인 것도 확인됩니다. 자, 그러니 fx의 원래 모습은 2x에 x 플러스 2를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 따라서 f에 3을 묻고 있어요.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6 곱하기 5다 보니 3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fx, x에 대한 부등식 주어져 있어요. 그 부등식의 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fx의 식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fx의 식은 최고치의 개수 뭔지 모르겠어요. a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오다 보니 x 플러스 1과
x-4로 이렇게 fx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f의 ex란 x 들어갈 자리에 ex 대입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fx, x 들어갈 자리에 ex 대입해보죠. 자, ex 플러스 1 될 거고 ex-4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것이 음수를 만족하는 영역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0되는 기준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입법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요. 이쪽에 0되는 x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입 범위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32번 문제예요. x에 대한 부등식 주어져 있는데 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가 벌어지는 범위입니다. 자, 작다라고 했는데 벌어진다는 얘기는 fx의 최고차 개수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모습은 시계 형태가 최고차 개수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을 근으로 그리고 x 마이너스 6을 근으로 갖는 이러한 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a 값은 음수인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x 하나 더 뺄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빼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x-2와 그리고 x 플러스 6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요 식이 0보다 큰 그러한 범위를 묻고 있어요. 자, 이때 a의 값이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a를 소구하게 되면 x-2에 x 플러스 6이라는 그 값이 음수를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유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사입 범위로 바뀌게 되고 기준값은 마이너스 6과 2 사이에 있는 x의 범위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 0도 있고요. 1도 보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해의 개수는 정수값 7개가 얻어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자, 5번째 유형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이에요. 절대값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쪽을 0,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그런 x를 기준 잡아서 0이 될 때와 클 때, 작을 때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절대값이 있는 식은 x입니다. x가 0일 때가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0일 때 확인할 거고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확인해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x가 0이라면 0을 각각 대입하면요. 주어진 부등식의 모습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0일 때 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0은 허락합니다.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 볼게요. 절대값 구실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음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우선 찾으셔야겠죠. 자, 2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되다 보니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입니다. 0보다 큰 애들 중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애들만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서 마이너스 2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주어진 부등식의 공통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수를 만족하며 이 범위를 만족하는 범위는 여전히 0부터 2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세 번째 x가 음수인 경우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절대값이 구실을 합니다. 따라서 x의 제곱에 플러스 x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것의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2 곱하기 1은 2고 마이너스가 아래로 떨어지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주어진 부등식에는 여전히 사입범위입니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예요. 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는 x의 범위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1 사이에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음수일 때를 만족하면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라.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는 허락하지 않고요. 0은 아까 있었다 보니 주어진 결과의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베타 값은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결론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죠. 자, 계속해서 절대값 부등식 계속 가볼게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여전히 x 빼기 5의 절대값이 있다 보니 x 이퀄 5를 기준 잡아야 합니다. 자, 5를 기준 잡아서 5도 확인해 보고요. 5보다 클 때 확인, 5보다 작을 때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x 대신에 5를 대입하게 되면요. 이쪽은 25에서 25 뺀 0이고요. 자, 우변 또한 0이다 보니 등호가 있는 상황에선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는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첫 번째 x가 5일 때를 지금 조사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5보다 큰 경우라면 절대값이 구실을 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가 작거나 같다. 절대값을 없앤 x 빼기 5 요것만 계산 잘 해주시면 됩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로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5가 되어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5, 1은 5, 마이너스다 보니 1과 5 사이에 그 부분만 찾으면 됩니다. 등호는 들어가 있어요. 자, 1이 여기 있고요. 5가 여기 있습니다. 5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범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관심사가 아니고요. 자, 세 번째, x가 5보다 작은 경우 고려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구실을 하지요.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는 그대로 가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로 넘어가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1이 5고요. 마이너스 위로 가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어라.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애들이라면 여기 있는 거 다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5 사이인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때는 이 세 번째에서는 5를 허락하지 않아요. 5는 첫 번째에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합집합 처리했을 때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며 양끝 값이 둘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정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여전히 7개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은 7개가 되겠죠. 여섯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밖에 없다. 그것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개라고 주어져 있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같다라는 것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부등식의 2차 함수가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이렇게 그려진다라면 2차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때를 한번 그려보세요. 작은 범위는 없지만 0과 같은 범위는 딱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2차 부등식의 모습은 이러한 2차 함수를 택했을 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라면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하지 않죠. 범위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식을 묻고 있는 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또는 판별식이 0 되는 그런 a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더 빨라 보입니다. 따라서 a값은 4가 된다면 x-2 전체를 제곱한 식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죠. 자, 주어진 a값은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 140번, 1040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해를 가지면 돼요. 자, 같은 이유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3개 정도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떠 있는 경우,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라면 함수가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해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접하는 상황 한번 살펴봅시다.
접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차 함수는 어쨌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a의 범위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판별식 d를 계산해 볼게요. b의 제곱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다 보니 자, 이것이 0보다 큰 그러한 a의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4a를 넘기고 4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개념 먼저 확인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2차식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떠한 x를 대입하더라도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어떠한 한 x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않죠. 또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도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 a 값이 양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래로 볼록을 유지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동시에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0보다 작아야지만 x축과 만나지 않게 되며 이러한 그래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어진 개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럴 조건을 묻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만 들어보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2차식이 0보다 크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니 a는 양수가 되어야 하고 x축과 만나서는 안 되다 보니 판별식은 음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2차 함수가 핵심이 됩니다. 2차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998번 간단한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다 보니 그래프는 단순하게 이렇게 떠 있어주면 돼요. 그러니 판별식 조사에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계산하시면 답이 얻어지겠죠. 자, b의 제곱은 k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입니다. c는 k 플러스 3이에요.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게 되는 이러한 범위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군요. 이것이 0보다 작은 그러한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4, 30이 안 되는군요. 6, 22로 가면 되겠죠. 6 곱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돼요. 따라서 k의 범위는 사입 범위가 되며 기준값이 마이너스 2와 그리고 6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는 k 값이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8번째 유형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같은 개념이죠. 자, 2차 부등식 주어져 있고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의 2차 부등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을 묻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최고차의 개수는 어쨌든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지만 아래로 볼록을 유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그려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걔는 양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 첫 번째는 걔가 양수, 두 번째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볼게요. 자, 그 결과가 음수가 돼야 합니다. 자, b'의 제곱은 4k 제곱이고요. 4k의 제곱 마이너스 a가 k, c가 8입니다. 8k를 곱한 결과죠. 4를 약분하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음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자, k가 k-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다 보니 0과 2 사이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0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게 되고, 자, 그 범위가 알파와 베타라 했기 때문에 알파를 0으로 베타를 2로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실수 x 값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절대부등식 얘기입니다. 자,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의 모양새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말 못하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게 모든 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래프는 괜찮죠. 자,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라면 이러한 좌변의 2차식은 늘 음수를 만족합니다. 즉 모든 실수값이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등호가 들어있다 보니 이렇게 접하는 경우라도 큰 문제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에는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두 번째 식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은요, k-1의 최고차가 음수가 되어야 위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k-1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그에게는 k값은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며, 짝수 판별식 조사해 볼게요. 짝수 판별식 k-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하면 플러스 값으로 바뀌고 k-1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k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k-1로 묶어보면요, 이쪽은 k-1에다가 1을 더한 식이 될 것이고, 자, 이쪽은 여전히 0이 됩니다. 그러니 k 곱하기 k-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k 곱하기 k-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이는 사이범위다 보니 주어진 식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러한 k 값만 찾으면 되는데, k는 1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은 버리셔야 됩니다. 0은 허락하셔야 돼요. 따라서 0과 1 사이에 이때 0은 허락하는 그러한 범위가 k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영역에 있는 k 중에서 정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답은 1번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아홉 번째 유형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을 묻고 있어요.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예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m 빼기 8의 x 플러스 m이라는 2차 부등식이 음수를 만족합니다. 그러한 부등식에 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가 없기 위한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3개 정도 그려보시면 돼요.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와 접할 때의 그림,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때의 그림 한번 고려해보죠. 자, 첫 번째 그림, 2차 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수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0은 있지만 음수로 떨어지는 부분, 이 두 개의 그림은 해가 없죠. 자, 세 번째 그림은 해가 존재합니다. 음수로 떨어지는 부분 요만큼 존재하다 보니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런 m값의 범위를 찾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얻어지겠죠. 자, 따라서 판별식 조사하시는 겁니다. 자, b제곱, 즉 m-8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요겁니다. 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도록 m의 범위를 구하면 최대와 최소를 얻게 됩니다. 전개 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16m이 주어져 있고요. 88에 64 플러스 64에다가 마이너스 4m을 빼고 있어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m제곱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되는군요. 플러스 6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16 곱하기 4가 64가 되고요.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따라서 m의 범위는 4라는 값보다는 크고 16이라는 값보다는 작게 되는 그러한 사입 범위이며 양 끝값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m은 4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상황에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4가 되므로 그들의 답은 20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5번이 되는군요.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랍니다.
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전히 그림을 3개 그리되 최고치의 개수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부호가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 아래로 볼록인 경우와 위로 볼록인 경우 두 개로 한번 고민해서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아래로 볼록인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경우 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자, 3가지 경우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까? 0보다 큰 범위는 모든 실수 다 되고요. 이것 또한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자, 이 경우라면 여기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은 것과 베타보다 큰 그러한 범위에서는 만족하죠. 해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위로 볼록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됩니다. 양수를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자, 이거는 양수를 만족하는 범위는 없어요. 0은 0 등호가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는 그림을 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최고치의 개수 k-4라는 그 값이 음수가 돼야 한다는 게 조건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범위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k가 당연히 4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과 판별식 조사합시다. 짝수 판별식 가는 거예요. b'의 제곱은 k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플러스로 바뀌어서 k 플러스 4 얻어지는군요. k 마이너스 4죠. 자, 요것이 음수이거나 0 포함해야 됩니다. 자, k-4로 묶어보죠. 그러면 이쪽은 k-4는 남게 되고요. 이쪽은 1 더하기 처리되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4와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3이죠. 3과 4 사이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3하고 4 사이에 있는 그러한 k의 범위를 허락해야 합니다. 등호가 들어가요.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번 조건에서 4를 제외시켰다 보니 공통으로 만족되는 그러한 범위는 3과 4 사이이나 3은 허락하게 되고 4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K의 최종 범위는 3과 4 사이 3은 포함하는 그러한 부등식의 해를 채택하시면 되겠죠. 자, 10번째 유형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문제를 보면서 개념 설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x 양극값 포함하고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쪽 2차 함수가요. 0보다 큰 그러한 범위가 이쪽에서만 성립하면 됩니다. 자, 그럼 fx라고 한번 설정을 하고 2차 함수를 그려보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의 2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 2차 함수는 추계방지 형식의 정보를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축방 조사해 볼게요. 추계방지 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추계방지 형식은 x 이퀄 2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이쪽이 추계방지 형식 좀 되겠죠. 여기가 x 이퀄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자, 3이 이쯤에 있어서요. 요 영역만 관찰하고자 합니다. 자, 요 영역에서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보니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2차 함수요. 자, 이런 2차 함수, 즉 이렇게 그림이 그렸다 가정해 볼게요.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쪽 범위에서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기준을 추계방정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추계방정식의 함수값만 0보다 커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x 또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f에다가 2를 대입한 그 결과를 조사 후 이것이 0보다 큽니다를 만족하게 된다면 나머지 범위에는 x에 대해서 성립하겠죠.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4에서 8을 빼고 플러스 2a 제곱 에다가 a를 빼고 1을 더한 결과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답이 되겠네요. 자,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1을 더한 마이너스 3. 자, 이것이 0보다 큰 그러한 부등식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2 곱하기 1이고 3 곱하기 1이며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2a-3과 a 플러스 1로 분해 잘 되고요. 자, 이 0보다 크다 이런 범위는 벌어지는 범위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야 하며 2분의 3보다는 더 커야 한다가 답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며 a 값은 2분의 3보다 크다. 이것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 양극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한쪽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fx라고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2x죠. 플러스 2x에 플러스 4a 제곱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처리돼서 0보다 큰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어진 이 영역에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를 fx라고 처리해 보죠. 자, fx를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접근해 볼게요. x축, y축을 이렇게 그리고 축의 방정식 조사하셔야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이므로 자, 마이너스 1이 축방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쪽에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요.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라고 되어 있으니 자, 음수 쪽으로 그려지겠네요.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 영역은 여기만 그림이 되고 그려지게 되고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이 그래프의 모습은 축방이 여기다 보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그림이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걸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2 값만 집어넣어서 0보다 크면 나머지 영역 또한 0보다 크다 말할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다 보니 f에 마이너스 2만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하겠죠. 자, 그 얘기를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플러스 4a 제곱 자,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이고 a의 제곱이라는 것은 4분의 1이라는 값보다는 커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리고 2분의 1보다는 커야겠죠. 자, 이러한 범위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며 양극값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문제, 자연수 쪽은 이쪽입니다. 자, 1을 답으로 채택하셔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째 유형입니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2차 부등식 만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52번 문제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즉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자, x 플러스 15, 2x 플러스 15보다 위쪽에 있는 그런 부분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위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2차식이 1차식인 2x 플러스 15보다 크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가 주어진 x의 범위가 되겠죠. 자,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 이것이 0보다 큰 이러한 2차 부등식을 해결하면 됩니다. 자, 5 곱하기 2가 10이고 마이너스 2쪽으로 가다 보니 기준값이 마이너스 2와 5가 기준이 되며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하는 상황이고 5보다는 커야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 이것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2차식이 1차식 ax 플러스 3과 비교했을 때 항상 아래쪽에 있으라는 얘기는 늘 작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를 우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2x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4의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를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라는 얘기는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양수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고자 합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다 보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0보다 작은 상황에 a의 범위를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a의 제곱에 플러스 8a가 될 것이고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은 이러한 a의 범위는 자, a를 묶게 되면요 16은 지워지겠죠. a 플러스 8 자, 이것이 음수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만족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과 0 사이에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8과 0 사이 이렇게 표현하면 답이 되겠죠. 1057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자, 그 얘기는 자, 2차식이 1차식보다 늘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것이 자, k의 x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하는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늘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요. 자, k 플러스 3 얻어지죠. 여기 x가 있을 것이고 3을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것이 늘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판별식 이것이 음수면 되겠죠. 판별식은 k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16 얻어지네요. 이것이 음수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k의 제곱에 플러스 6k 있을 거고요. 플러스 9에서 16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7 곱하기 1은 7이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7과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자, 양 끝값은 허락하지 않는 구조다 보니 k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이 범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k의 최소가 되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최대가 되는 정수값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활용 문제는 늘 그랬듯이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설정 후 방정식 부등식을 잘 계산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러한 x값이나 범위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59번 문제 볼게요. 어느 구두 가격이 10만 원이면 하루에 30켤레가 판매되고 가격이 x만 원 인상하면 하루 판매량은 2x 켤레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격이 있고요. 가격과 판매 개수가 있죠. 판매량. 가격과 판매량 두 개를 곱해야 판매액이 되는 거죠. 자, 가격이 지금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x만 원 인상했다는 얘기는 10만 원에서 x만큼 더한 결과가 되겠죠. 자, 판매량은 30켤레가 판매가 되었는데 가격을 올리다 보니 줄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30켤레였지만 2x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보셔야겠죠. 자, 그 결과가 308만 원, 요거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x의 범위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단순 전개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30x고 20x를 빼고 있네요. 따라서 10x 이렇게 처리될 거고 숫자는 300이 따라오네요. 자, 그 결과가 308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2x의 제곱 그대로 갈 거고요. 자, 마이너스 10x 쓸 거고 우변으로 이항하다 보니 플러스 8 처리되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2차 부등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약분해 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4 곱하기 1 둘 다 마이너스다 보니 x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되며 양 끝값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며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106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40m, 3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60m 제곱 이상 되도록 할 때 도로의 최대 폭은 몇 미터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 폭을 x라고 설정해야겠죠. 여기를 x라고 설정하고 여기도 x라고 설정하면요. 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각각 x만큼 줄어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 자, 넓이는 40에서 x를 뺀 것과 30에서 x를 뺀 것. 자, 그 결과의 곱이 60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것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를 계산해서 x값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전개하면 x의 제곱 나올 것이고, 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x가 얻어지래요. 3, 4, 12, 1200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60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600을 이항하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0x 플러스 600이 됩니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죠. 자, 인수분해하면 60과 10으로 분해되죠. 곱한 것이 600이 되며 둘 다 마이너스라면 인수분해 잘 됩니다. x-60과 x-10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자, 주어진 식은 벌어지는 범위로 표현되겠죠. 10보다는 작아야 되고 60보다는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60보다는 커야 하고 10보다는 작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주어진 폭을 계산할 때는요. 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과 40이다 보니 60 이상은 나올 리가 없죠. 따라서 10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폭의 길이를 10m로 제한한다면 땅의 넓이는 600m 제곱 이상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0m가 되어야 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A와 B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B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양 끝값의 곱을 묻고 있죠. 자, 위의 부등식 먼저 볼게요. 인수분해 잘 되죠?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자, 5 곱하기 2가 10이 되며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주어진 범위는 벌어지는 범위가 되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고 2보다는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가 표현되겠죠. 등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범위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되고, 자, 두 번째 부등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라는 부등식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3 곱하기 4가 12고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가면 되다 보니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은 이쪽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4는 2보다 커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 끝값을 포함하는 그러한 x의 범위를 두 번째 부등식의 x의 범위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전히 2와 4가 되며 2와 4 사이가 되며 4는 포함하는 구조죠. 따라서 a 값은 2가 되어야 되고 b 값은 4가 되어야 하므로 a 곱하기 b의 값은 8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절대값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부등식을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x-2라는 것이 1차 부등식이다 보니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으면 되죠. 굳이 2를 기준 잡아서 분리할 필요는 없죠.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요.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x의 값은 8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부등식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4와 8 사이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며 영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등식은 9 곱하기 1이 9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면 되죠. 따라서 작은 1의 값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9의 값보다는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돼요. 따라서 동시에 만족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양끝 값은 여전히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되 1보다는 작아야 하는 그 부등식의 해가 요 부등식의 결과가 해가 돼야 되고 이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다 보니 x의 값은 정수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을 정수의 값으로 채색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제 연립부등식이 해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미정계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 먼저 볼게요. x로 묶게 되면 x-4가 되고 이것이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벌어지는 범위가 될 거예요. 0보다는 더 작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4보다는 커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양끝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사이 범위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5고 하나는 a가 됩니다. 이쪽이 5가 되고요. a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가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a는 이쯤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a와 5 사이 이렇게 범위가 표현되어서 등호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어도 공통 범위는 4와 5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a 값은 4보다 작아야 하며 0보다는 커야 한다. 0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문제는 등호예요. 자, 4가 a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어도요. 주어진 부등식에는 4와 5가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또한 0과 같게 되더라도 공통 범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쪽에서는요. 따라서 a의 범위는 0하고 4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0과 4 사이 양끝값 포함인 이러한 상황이 답이 되겠죠. 자, 비슷한 문제 이어서 볼게요. 주어진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미정계수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해를 먼저 영역을 표시해 볼게요. 1과 4 사이 양끝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겠죠. 4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1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6이라는 값 또한 부등식의 해로 채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두 개의 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사입 범위가 되고 하나는 벌어지는 범위로 그림을 그려내셔야겠죠. 자, 사입 범위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1과 6이 사입 범위로 표현될 거고요. 자, 벌어지는 범위는 하나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공통 범위가 주어진 것처럼 1과 4 사이 양끝값 포함 그리고 6을 만족하겠죠. 자, 그러니 사입 범위인 C와 D 얘를 구하기 위해선 방정식 처리했을 때 두 근이 뭡니까? 1하고 6 나와야 돼요. 1과 6이 근이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한 벌어지는 범위인 4하고 6이라는 것이 4와 6은요.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7 나오지 않습니까? 7은 마이너스 c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어야 하고 두 근의 곱은 6입니다. 따라서 d의 값은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a 값은 6하고 4를 더한 마이너스 10이 되어야겠죠. 자, 두 근의 합이 10이다 보니 마이너스 a가 10 나오는 경우 a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합니다. 두 근의 곱은 b로 표현될 거고요. 24가 두 근의 곱이 되어야 하므로 b의 값은 24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4개의 값을 더하고자 합니다. 더하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을 얻게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4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4의 합은 13. 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자, 16번째 유형입니다.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보죠. 1070번 문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부등식과 x 빼기 8, x 빼기 a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두 번째 부등식에 해가 정수 x의 개수가 딱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위의 부등식은 계산 가능하죠. 자, 3 곱하기 4가 12, 6 곱하기 2로 가야겠네요. 6 곱하기 2가 10이고 마이너스 위쪽으로 가면 돼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커야 합니다. 6보다는 작아야 하는 상황이죠. 6을 한 요쯤에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 범위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양끝 값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의 x의 범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8과 a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8은 6보다 크니 이쯤에 어딘가 있겠죠. 자, a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정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요쯤에 a가 여기 어딘가에 그려져서 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공통부분은 여기가 되고요. 여전히 양끝값을 포함하고 있죠. 자, a의 범위를 묻고 있는 게 목적이다 보니 하나하나 따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공통부분은 여기입니다. 6은 허락해요. 여기 5도 허락해야 되고요. 정수가 3개다 보니 4까지는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 a의 값과 4의 값을 비교했을 때 a는 4보다 작아야 되고 3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등호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a 값과 4가 일치한다 하더라도요. 공통 범위에 4는 포함되다 보니 등호는 들어가게 되고요. 3은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3과 a를 같게 두면 정수가 4개가 되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3과 4 사이 4는 포함하는 그러한 a의 범위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1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a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위의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2 곱하기 3이 둘 다 마이너스면 되다 보니 2와 3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범위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것이고 3보다 큰 쪽으로도 x의 범위가 잡혀 있겠죠. 자, 이것이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입니다. 양끝 값은 허락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여기 a 곱하기 4로 분해되고 둘 다 마이너스면 되지 않습니까? 예. 다시요. 여기가 지금 x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4로 분해가 잘 돼요. 이것이 0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와 a 사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4가 여기 어딘가 있고요. a는 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공통 범위를 공통 범위 중에서 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등호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이쪽은 정수값이 허락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1이 어딘가에 있어서 a보다 더 큰 쪽에 1이 있어야지만 정수값 1을 딱 하나 근으로 갖는 그러한 부등식의 영역이 돼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a와 1을 비교했을 때는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0보다는 커야겠죠. 자, 등호의 유무를 잘 관찰해 보시면요. a와 1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1의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0과 같다고 했을 때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0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지 않는 0과 1 사이 범위가 되어야겠죠. 자, 17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1과 x와 x 플러스 1 주어져 있어요. 자, 주어진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긴 거다 보니까 x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한 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 제곱의 합이요. x-1의 제곱과 x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는 더 커야 둔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요소에 의해서 가장 큰 변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x-1과 x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정수 x의 값 또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자, 우변은 2x의 제곱부이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우변으로 넘겨보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있을 거고 1은 지워지고요. 0보다 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인수분해가 잘 돼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것을 풀어내면 되죠. 즉 0과 4 사이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의 모습이 됩니다. 등호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요. x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따라서 넘기게 되면 2보다 커야 한다. x가 2보다 커야 한다가 두 번째 부등식이 됩니다. 자, 2가 어딘가에 있어서 큰 쪽을 해로 채택하면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의 x의 값은 2와 4 사이가 되며 2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2와 4 사이가 답이 되어야 하는데 정수 x를 묻고 있어요. 따라서 x의 값은 3으로 답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76번 문제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0 이상 30 이하가 되도록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정하려고 합니다. 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그 x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묻고 있어요. 단조건을 봤더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x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둘레의 길이가 24다 보니 24에서 2x를 빼고 반으로 나눈 것이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즉 1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식은 넓이를 계산해서 넓이가 20 이상 32 이하를 설정하시면 돼요. 자, 넓이는 x와 12-x를 곱한 것이 넓이가 되며, 자, 이것이 20보다요.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3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 주어진 식의 부등식이 됩니다. 자, 주어진 상황은 특히 가로의 길이 x죠. 세로의 길이가 12-x가 돼요. 자, 가로의 길이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x라는 것이 12보다 커야 하며 x는 최종적으로 6보다 큰 것을 답으로 채택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이쪽입니다. 자, 20 작거나 같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2x 이렇게 얻어지죠. 자, 이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20과 더해진 이러한 2차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등식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2 곱하기 12, 25 둘 다 마이너스만 되다 보니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2보다는 커야 되고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부등식이 범위가 얻어지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이어서 가볼게요. 이쪽입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될 거고요. 30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인수분해 4 곱하기 8이 32가 되며 둘 다 마이너스 처리, 즉 4와 8이 기준입니다. 여기 4가 있고요. 8이 여기 있어서 벌어지는 범위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8보다는 커야겠죠. 양끝 값은 둘 다 허락을 합니다. 자, 이때 x가 6보다 더 커야 하다 보니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8과 10 사이 양끝 값을 허락하는 그러한 x들만 답으로 채택하셔야겠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8이 되고요. 최대값은 10이 되다 보니 두 개의 합은 18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답은 5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8번째 유형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관련된 2차 부등식입니다. 간단하게 방정식에서 했던 개념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 판별식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4분의 d 판별식 조사해 봅시다. 자, 그럼 k의 제곱 얻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다 보니 3k가 얻어지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주어진 x의 범위는 그래서 자, k로 묶을 수 있고요. k 빼기 3이다 보니 기준값 0과 3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범위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커지고요. 0보다는 작은 범위가 k의 최종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0과 3 사이에 있는 게 k값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답은 3번인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짝수 판별식 계산해 볼게요. 4분의 d, 자, b-의 제곱, 즉 1 빼기 k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입니다.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서 볼을 싹 바꿔보죠. k제곱 플러스 ak, 그리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것이 판별식이 되고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전개 볼게요. 그럼 k의 제곱 얻어질 거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의 제곱에 플러스 ak 얻어지고요. 플러스 1 처리됩니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또한 2차식이다 보니 k의 제곱의 개수는 2가 될 거고요. k는 플러스 a에서 2를 뺐죠. 여기 k가 얻어질 겁니다. 자, 플러스 2가 더해져서 0보다 커야 하는데 문제는 k에 관계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2차 부등식은 그렇죠. 절대 부등식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여기서의 판별식을 다시 조사해서 그것이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음수가 되어야 하며 0도 허락한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등호 들어가 있죠. 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조사해 보시면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4가 한번 더 곱해지는 상황이 되며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에서 16을 뺀 것이 0보다 작은 상황이 되며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6 곱하기가 10이고요.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되다 보니 a의 범위는 사입 범위, 즉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는 그러한 a의 범위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a의 값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했고요. 판별식을 D라고 한다 그러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이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두 근은 모두 양수를 만족할 겁니다. 자, 같은 이유로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이 나오다 보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두 근의 합은 음수 플러스 음수다 보니 음수가 얻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보니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합니다. 특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판별식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만 여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의 분리는 이를테면 어떠한 P라는 값보단 두 개 근이 크다 또는 P라는 값보단 두 근이 작다 또는 P라는 값을 기준으로 P보다 하나의 근은 크고 하나의 근은 작다라는 이러한 근의 분리, 그의 분리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다 보니 그 점을 유념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다르다란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는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며 두 근의 곱 또한 0보다 커야 하는 것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2차 함수화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각각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을 대입한 함수 값의 결과는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 하며 축의 방정식 또한 1보다 위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 두 개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판별식은 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판별식 조사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F1을 집어넣은 것도 0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축의 방정식을 계산한 결과는 당연히 1보다 커야 하는 상황,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미지수의 범위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요. 그 방정식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X축 여기 이렇게 걸려있다고 합시다.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은 1보다 큰 쪽에 있어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fx라고 이 2차식을 설정했을 때 f의 1의 결과가 0보다 커야 한다가 첫 번째 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란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를 허락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추계방정식 조사하시는 거예요. 추계방정식이 1보다 커야 합니다. 1보다는 커야 한다가 세 번째 부등식이 돼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A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10 나와요. A 플러스 10의 결과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한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되며, 자, 판별식 조사해 볼게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9가 되죠. 36입니다.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얘기는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6으로 분해되어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 2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을 기준 잡아서 벌어지는 범위로 표현될 거예요. 자,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다 보니 B 대신 A를 대입하고요. 1보다 커야 합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아야 한다가 세 번째 식입니다. 자, 그 세 개의 식을 자, 수직선에 그려보죠. 자, 먼저 마이너스 6과 6 벌어지는 범위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그 등호는 들어갑니다. 여기는 등호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위쪽으로 A의 범위가 잡힐 거고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부등식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가 요쯤에 있어서요. 이거보다 밑에 그려지면 됩니다. 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쪽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마이너스 6은 허락하며 마이너스 10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적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그러한 정수의 x가 아니라 a죠. a 값을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4개의 정수값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86번 문제에 이어서 풀게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5보다 작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5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x축 있고요. 2차 함수 그려져 있다. 가정해 봅시다. 이쯤에 5가 있어서요. 밑에 알파와 베타가 여전히 5보다 작은 그러한 상황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fx라고 2차식을 설정했을 때 f의 5의 값이 0보다 커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판별식 조사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셔야겠죠. 자, 여진 세 번째는 추계방정식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추계방정식이 5라는 숫자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x 들어갈지를 5를 대입해요. 그럼 25가 되겠죠? 5를 대입하면 10k 됩니다. 마이너스 10k. 플러스 k가 하나 더해져 있고 20이 더해져 있는 이러한 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9k가 될 거고요. 자, 9k를 이쪽으로 이양할게요. 그럼 9k가 작죠? 25보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따라서 k 값은 9분의 25보다 9분의 25라는 숫자보다 더 작아야 한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 돼요. 자, 두 번째 해결해 볼게요. 판별식 계산해 볼게요. 짝수 판별식은 k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c입니다. 즉 k 플러스 20을 추가적으로 뺀 거예요.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k의 제곱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0을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4 곱하기 5로 처리되며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으면 되겠죠. k 플러스 4하고 k 마이너스 5로 분해 잘 되어서 이것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죠. 먼저 영역을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4보다는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9분의 25요. 대략 93의 27이니까 9, 28, 2점 얼마 나와요. 그래서 2점 얼마, 즉 요쯤 되겠네요. 9분의 25가 여기 되어서
요 숫자보다는 더 작아야 합니다. 밑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추계방정식 조사하시는 겁니다. 자,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1입니다. b가 2k, 마이너스 2k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부호가 바뀌고 지워져서 축방 k가 나오는군요. 따라서 k 보면 5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5보다 밑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 5보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자,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도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일단 판별식에서 등호를 허락했습니다. 허락했다 보니 마이너스 4는 등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죠.